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빌딩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의 종류가 뭔지 아시나요? 빌딩 종류는 상업지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상업지는 빌딩의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토지와 관련이 있어요. 토지의 용도 지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긴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빌딩의 종류에 대해서만 해보도록 할게요. 빌딩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좀 높은 고층 빌딩 막 이런 거 가지고만 이게 빌딩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빌딩이라고 하면 높은 빌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거기에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주택도 들어가 있고요. 뭐 고시원이나 공장이나 분양상가, 상가주택, 오피스 빌딩 등 그 용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종류가 나눠져요. 이 전 시간에서 빌딩의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건물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빌딩은 건축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상당히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양 PD님께서 빌딩을 매입하실 때 중요한 부분 만약에 매입을 했을 때 이 빌딩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좋을까? 고민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빌딩 시설군 중에서 뭐 공장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동차 판매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빌딩 중에 한 80~90%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를 공부해도 좋겠지만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아는 게 더 중요하기도 해요.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빌딩 용도 중에 가장 첫째로 중요한 게 근생시설이에요. 혹시 근생시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왔어요. 보통 근린생활시설을 근생시설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눠져요. 크기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 좀 나눠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들을 말해요. 거기에는 뭐 소매점은 뭐 판매를 하는 거죠. 음식점, 의원, 미용실 이런 것들이 근생시설에 속해 있는 거예요. 편의시설. 예, 그렇죠. 네. 예,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보통 그런 근생시설은 영업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1층에 대부분 위치해 있어요. 네. 근데 상권이 좋으면 좋을수록 1층이 아닌 2층이나 3층이나 4층이나 5층 전층이 근생시설로 이루어진 건물들도 있어요. 네. 보통 이런 건물들은 상권이 상당히 좋은 지역에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권이 정말 좋은 뭐 강남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화문이나 종로라든지 아니면 홍대라든지 상권이 가장 좋은 데는 지하부터 6층까지, 5층까지 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건 사람들이 소매점을 해도 남으니까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위층까지 형성돼 있고요. 보통 상권이 없는 데는 1층까지 가로수길 같은 데 가보시면 뭐 1층, 2층, 간혹가다 3층까지 이제 근린생활시설 들어가 있어요. 네. 거기도 한 3층까지 정도 돼 있고 역 근처, 뭐 강남역 같은 경우는 뭐 6층까지도 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있죠. 내가 뭐 미용실을 하든 소매점을 하든 뭘 해도 남으니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용도는 혹시 뭘까요? 편의시설 했으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무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사무실. 양 PD님 또 사무실 임체에서 써보셨죠? 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은 업무시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업무시설은 사무소나 신문사나 금융업소 등이 업무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업무시설은 근생시설하고 다르게 뭐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는 데는 아니에요. 여기 말하면 올 수 있을 정도의 그 위치만 되면 아니면 주차 여건이 좋기만 하면은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통 1층에 업무시설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는데 2층 이상에 보통 업무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왜냐면 1층보다 임대료가 좀 저렴하니까. 네. 예. 혹시 뭐 강남 대형 빌딩 같은 경우는 전층 업무시설 들어가기도 해요. 그거는 업무시설을 특화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1층 로비도 크게 뽑아갖고 왜냐면 1층에 장사 영업 근생시설 못 들어가니까 1층에 업무시설 위주로 해서 좀 비싸게 임대료 받으면서 다 업무시설 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1층에 근린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소매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는 업무시설, 사무실을 쓰겠다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상관없죠. 근데 비효율적인 거지. 임대료를 좀 더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뭐 업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2층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걸어서 안 올라가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들이 자주 찾아봤자 뭐 그렇게 썩 좋을 게 없으니까 그냥 내 건물에 찾아오기 쉽게끔만 좋을 수도 있잖아요. 1층에 쓸 수도 있죠. 내가 사무실 쓰고 있는데 누가 막 들어오면 어떡해요? 장사가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뭐 하긴 근데 뭐 임대료 차이가 좀 더 나다 보니까 예. 만약에 1층이 임대료가 100만 원이면
뭐 2층은 뭐 한 60만 원, 50만 원으로 이제 막 많이 줄어드니까 굳이 1층에 있을 필요는 없죠. 근데 내가 업무 시설을 잘 나간다. 그럼 1층부터 뭐 업무 시설 다 쓰셔도 되죠. 내 사옥 같은 경우는 1층부터 전층 써도 되는데 대부분 사옥이라고 해도 1층은 근생시설로 해갖고 뭐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을 집어 넣으면 임대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굳이 1층을 업무 시설 쓰기에는 아깝긴 하죠. 용도가 그 두 가지인가요? 또 있지 않아요? 예,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주거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택. 아, 예, 예. 주택. 아까 제가 종류에서 넓은 의미로 주택까지 포함된다 그랬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주택은 뭐 원룸이나 고시원, 뭐 다가구, 다세대 이런 걸 다 포함을 하고요. 근생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입점하지 못하는 데는 이제 주거시설이 들어가요. 보통 상가주택이라고 많이 하죠. 1층에 뭐 편의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세탁소가 있을 수도 있고 2층부터는 주택이 다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을 이제 상가주택으로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빌딩의 용도에서는 임대료가 가장 비싼 거는 근생시설. 어차피 이윤이 남아야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윤이 안 남으면 입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음이 업무시설, 그리고 그 다음이 주거시설. 주거시설의 평당 임대료가 제일 낮죠. 주거시설 중에서 내가 만약에 원룸을 임차를 한다라고 하면 뭐 대로변에 있는 원룸도 있을 거고 뭐 그 이면도로나 뭐 안쪽에 있는 원룸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원룸에 입점하는 사람이 만약에 대로변보다 이면도로가 뭐 10만 원이 더 싸다. 똑같은 평수인데 아니면 그 이면도로가 뭐 한 15만 원이 더 싸다라고 하면 굳이 대로변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보통 이제 임대료라고 하는 게 용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내가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1층이 근생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업무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주거시설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 근생시설이 가장 비싸다라고 하면 근생시설로 채우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업무시설이 더 비싸다라고 하면 업무시설 1층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가장 비싼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2층 같은 경우 근생시설, 그러니까 내가 판매점을 집어넣는데 장사가 안 돼갖고 월세를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나가게 되는 거고 뭐 업무시설에 들어올 수도 있고 주거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층부터는 용도가 근생시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시설, 주거시설 중에서 이제 임대료 높은 걸로 해야죠. 상황에 따라서 업무시설이 높을 수도 있고 주거시설이 높을 수도 있어요. 주거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층을 쪼개면 쪼개서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층은 상업시설이고 2층은 업무시설인데 각각 세금도 좀 다르죠. 이제 건물주라면. 그거는 똑같아요. 아, 건물주는 똑같아요? 예. 보통 임대료라고 하는 거는 월세 받는 거에 따라서 내가 건물주 같은 경우 소득세를 내겠죠. 그 세금이 차이가 나는 거지. 예. 만약에 업무시설에 들어가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니면 근생시에 들어가고 세금을 많이 내거나 하면은 뭐 적게 내는 쪽으로 하겠죠. 근데 임대료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주거 임대인이 되면 세금이 좀 다른 주택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다 내야 돼요. 주택만 다른 건가요? 아. 나머지는 그냥 똑같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빌딩을 보통 매입하시는 분들은 뭐 전층 근생시설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전층 업무시설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은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서는 판매가 예전보다는 이제 덜 될 거 아니에요. 덜 되다 보니까 근생시설은 한 달 한 달이 이제 판매액에 따라서 요새 장사가 안 돼갖고 너무 힘들다, 월세 깎아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만약 장사 안 되면 장사 뭐 깎아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근데 업무시설은 그런 게 생각보다 적어요. 처음 계약대로. 그렇죠. 업무시설은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요즘 사업이 힘듭니다. 깎아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근생시설에 뭐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지 하루하루 매출에 딱 와닿는 사람은 틀리겠구나. 그런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근생시설 같은 경우는 뭐 장사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조금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업무시설은 사무실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편하긴 하죠. 각각의 이제 근생시설의 장점도 있고 업무시설의 장점도 있고 주택의 장점도 있어요. 상권이 좋은데 근생시설이 좋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매수자의 성향에 따라서 근생시설이 좋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뭐 거기는 권리금도 형성되어 있었고 임대료 안 밀리는 데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임대료 밀리게 되면 권리금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매수자분들은 그런 거보다는 한 명 한 명 다 상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업무시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거시설 선호하시는 분들은 보통 주거시설을 월세로 놓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로 놓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세로 놓으면 뭐 임대료 밀릴 걱정 없으니까 주거시설을 또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소유권이나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런 건 이제 요새는 뭐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건물을 살려고 빌딩 살려고 가거나 아파트 살려고 가거나 뭘 살려고 부동산 방문을 했는데 이 자료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뭐 부동산 하시는 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줄 알아야지 나중에 부동산에 아니면 빌딩 살 때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알려주시는 건가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다음 시간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예, 제가 좀 더 자료를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알 수 있는지 한번 찾아갖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